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터키가 중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등으로 구성된 이 투르크 사용국 기구, 이걸 이제 영문 약자로 OTS라고 그러는데요. 이 OTS가 출범한다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투르크 사용국 기구인 OTS는 사실상 이 6세기 중엽인 약 1500여 년 전부터 200여 년 동안에 내몽골에서 케이르기까지 그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1000만 제곱킬로미터를 지배했던 돌궐 있죠. 돌궐 여러분 아시죠? 이 돌궐이 1500년 만에 부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여기서 돌궐이란 원래 발음인 투르크, TURK, 투르크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음찬 명칭이죠. 지난 10일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이 투르크 사용국 기구 OTS는 원래 2009년 10월 설립된 투르크 평의회 이 터키 이 카운슬을 모체로 합니다. 터키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같은 4개 나라 연합으로 출범했던 이 투르크 평의회는 2019년에 우즈베키스탄을, 2020년에는 헝가리가 가입해가지고 회원국이 5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스탄불 정상회의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각각 참관국 자격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OTS 회원국을 전부 합치게 되면 인구만 1억 6천만 명이 넘고 국토 면적은 450만 제곱킬로미터, 또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합산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 한 1780조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이 OTS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지역의 맹주를 꿈꾸고 있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열렸던 이스탄불 정상회의에서는 2040년까지 외교 정책과 지역 안보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이 투르크 사용국 월드비전 2040이라는 명칭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OTS 출범에 대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투르크 사용국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OTS가 공식 출범하니까 중국이 그렇게 굉장히 그쪽에다 지금 안테나를 꽂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분리 독립을 놓고 중국 중앙정부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인권 탄압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도 대부분 투르크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위구르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죠. 종교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바로 이 OTS 회원국과 한 뿌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OTS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구르족의 해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또 언어적 동질성과 민족주의적 연대를 통해서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려고 하는 OTS의 행보는 당연히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15의 영문파인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1월 1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투르크 평의회의 명칭을 OTS로 바꾼 것은 범투르키즘의 부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OTS는 특히 극단적 민족주의의 부상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민족 간 분쟁을 심화시켜서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해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벌써부터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OTS의 출범에 신경을 쓰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역사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게 엄청난 위협을 끼쳤던 북방민족은 흉노였죠. 이 흉노족은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최초의 통일 완주인 진나라 그리고 그 다음을 이은 한나라 이기까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노족을 넘어서는 또 다른 공포 대상이 바로 몽골이었죠. 자, 이들은 중국 땅에 아예 원나라를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청 왕조가 서북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두려움의 근원을 없애기는 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아직도 남아 있었죠. 자, 중국 서북 지역에서 큰 활약을 펼치던 돌궐이 이 중앙아시아와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OTS는 바로 이 돌궐 국가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돌고래라는 나라, 한때는 수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았던 서역 비단길에,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지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통일국가로 강성해졌을 때는 우리의 고구려하고 손을 잡고 중국에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745년 후돌골이 멸망할 때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 돌고래 침입에 시달려야 됐던 중국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돌골족이 새로 뭉쳐가지고 돌골제국 시즌2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골제국 시즌2인 OTS, 이런 돌골 국가의 연합을 통한 힘의 확대는 중국에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당장 이 신장 유구르 지역의 독립운동 촉발도 그렇고, 당연히 부추기게 되겠죠. 이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이 돌골 국가 연합이라는 OTS가 힘을 얻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이 일어서 이제는 돌골 국가 연합과도 새로운 전선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힘을 합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중국이 OTS의 출범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전통적인 실크로드의 중심국이고 이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로, 그러니까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말하는 거죠. 이 1대1로의 핵심 통로라는 점입니다. 자칫 이들 국가하고 외교적인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돌골 제국의 시즌2에 해당하는 OTS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이 그동안 갑의 입장에서 힘의 우위를 가시했다 그러면 이들 OTS 국가들의 연합 강도가 강력해지게 된다면 중국이 오히려 의뢰 위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상전이 하나 또 생겼다는 거죠. 이 점 역시 중국에게는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터키의 에르도안이 이 OTS 창설을 밀어붙이는 이유, 이게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에르도안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지배하는 강대국 중심의 세계에서 또 다른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그걸 꿈꾸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리가 바로 뭐냐면 투르크, 그러니까 돌골이라는 것이고요. 그 돌골 제국 시즌2인 OTS에서 술탄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터키의 에르도안이 OTS를 만들고 이들 세력의 강화를 노리게 된 것은 터키의 EU 가입이 서방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민족의 동질성을 가진 중앙아시아하고 또 다른 사실상 국가연합을 만들려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OTS의 세력 강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중국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알모니터는 최근 유럽,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외교적 기반이 취약해진 에르도안이 OTS 확대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OTS 회원국 정상들이 언어적, 민족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결국 이들이 뭉치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함부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연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OTS로 인해 가지고 가장 타격을 받게 될 나라가 어디냐? 중앙아시아에 지대한 공을 들여왔던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더불어 중국의 신장 위구르를 직접 겨냥해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중국은 동쪽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의 세력, 그리고 서쪽으로는 돌골 제국 시즌2인 OTS의 압박을 받게 된다. 자, 이런 점에서 중국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OTS 출범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OTS의 출범에 대해서 우선 러시아는 불쾌한 감정이 역력합니다. 러시아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죠. 자, 그런데 이 주도권을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가져가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떨떠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참 어정쩡합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좀
깨름직한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선 터키가 주도하는 OTS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 움직임을 부추겨 가지고 중국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안 해도 인권 문제 등으로 미국과 썩 관계가 좋지 않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OTS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더욱 미국에 강하게 맞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 에르도안의 행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이라는 점, 그리고 터키가 나토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고 특히 미국과 갈등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터키가 가장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군사 부분에서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OTS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OTS의 영역 확대와 유세를 떨치기 위해서 중국과 정면 충돌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또 하나의 혹을 붙이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 더욱더 북서부 지역의 신장 지역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수록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아프간의 탈레반이 이 OTS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의 문제도 중국에게는 엄청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탈레반이 이 OTS하고 손을 잡고 뭔가 도약을 꿈꾼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